시가세 주파수고요. 자, 한번 하나하나 좀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이 소매 판매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의 이 지난달 소매 판매 지수니까 얼만큼 많이 팔리냐, 그러니까 누가 물건을 많이 구매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눈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조금 재미가 없었던 흐름들이 계속 견지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견지가 되다가,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3, 4월이 거의 최악으로 치솟았죠. 그리고 요때는 이제 좀 많이 좀 이제 플러스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역대급은 나왔죠. 소매 판매 지수표가. 이에 대한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실업급여죠. 유동성 공급, 실물 경기에. 통상 이제 30% 정도가 더 월급 대비 더 받으니까. 그리고 5월 중순부터 경제재개 1단계를 진행했습니다. 경제재개 1단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단계로 넘어간 애들 있죠. 2단계로 넘어간 애들도 있는데, 이 경제재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이라든지 뭐 마트나 뭐 어디 뭐 상점 같은 데가 재개를 하면서 문을 여니까, 여태까지 실업급여를 모아뒀던 사람들이나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 판매 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번 이제 6월달 이제 말에 또 나와요. 다음 주에 아마 나오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수가 여기서 이제 꺾이면 아마 미국 증시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관광객 입국 관련된 여행자 추인데, 이 파란색이 지금, 파란색이 2019년도죠. 지금 뭐 관광 여행자 추이, 미국 내에서 추인데, 요때 이제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지금 바닥을 기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요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근데 이제 주가랑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만스닥이 됐죠. 만수그룹이 됐지만 아직 실물 경기 이런 걸 보면은 아직 계리율이 좀 상당하다. 계리율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이제 윌셔 5000 지수와 그리고 GDP 레이쇼 비율을 좀 비교한 건데요. 윌셔 5000 지수는 이제 5000개 종목을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000개 종목과 GDP 성장률에 대한 이 추인데, 여기 이제 가까이 한번 당겨 보면은 여기 이게 평균적인 가격 수치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 이게 한 GDP 성장률 대비한 그 윌셔 5000 지수 비교했을 때 현재 추인데, 여기 보시면 뭐 이때 이제 서프라임 모의 사태 때는 사실 이렇게 쭉 떨어진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고, 실적이 잘 안 나오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요 기준 대비해서, 물론 이전에도 계속 버블 장세로 올라왔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평균 수치 대비해서 시총,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윌셔 5000 종목에 대한 시총이 굉장히 좀 비싸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전이 여기였는데, 지금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어때요? 뭐 언택트라든지 이런 쪽 제외하고는 거의 10분의 1 토막 났고, 실적이 컨택트 쪽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그 요번에 08년도 이후에 최대치로 파산한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거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좀 비싸다. 5,000개 종목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비싸다는 걸 내포하는 하나의 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요, 요게 이제 뭐냐면, 야이드데이라는 그 투자자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 MSCI 지수 비교해서 거의 한 32페이지 가량에 대한 이 보고서인데, 이게 이제 6월 11일 날,
지난주에 나왔죠. 지난주가 아니군요. 지지난주에 나왔습니다. 6월 중순.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아직 덜 올라갔을 때 나온 부분인데 요게 이제 빨간색이 미국입니다. 미국. 요게 이제 포워드 PER.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예상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실적이 얼만큼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주가를 비교한 수치인데 실적 포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이 미국이고요. 뭐 재팬이 파란색이고 뭐 여기 유럽도 있고 뭐 영국 뭐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죠. 뭐 우리나라 대만 뭐 이런 나라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지금 여기 좀 가까이 좀 당겨 보면요. 지금 이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이전 그리고 요때가 코로나가 팬데믹 일어났을 때. 근데 지금 주가가 어때요? 실적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실적 대비한 부분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세계적인 유명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비싸니까 난 못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중요한 대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연준이 뭐 유동성을 공급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했지만 나중 역사가 한번 평가할 겁니다. 최대한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증시라든지 뭐 부분에서 버블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차후에는 역사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화면은 우리나라의 포워드, 마찬가지로 포워드 어닝 관련된 밸류에이션 추이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가까이 좀 당겨 보면요, 빨간색이 이제 MSCI 지수 흐름이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이 상단 15배수, 10배수, 5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단이고 이게 이제 중심선이 되겠죠. 중심선이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실적이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 중심선이 이탈하는 모습들. 근데 대부분 거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은, 증시가 망하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나 이런 거가 나오더라도 통상 이 중심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리서치 센터장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중심 라인 퍼 10배 이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뭐 이런 멀티플을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안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PBR 뭐 이런 거 보고 뭐 애플이 이 정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못 가요. 너무 쌉니다. SKI 쌉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중심선을 넘어가는 과정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노는 게요, 적당한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는 건데, 이 중심선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이 이탈이 나왔잖아요. 상방으로 이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주가가 최근에 2년 동안 많이 하방으로 좀 밀렸었잖아요. 2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핵심이 되면서 이게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오면 싸다는 겁니다. 싸다는 거. 주가가 매우 싸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실물 경기는 해결된 부분들이 조짐이 하나도 없지만 이미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게 뭐죠? 게리유에 대한 버블이죠. 게리유에 대한 버블. 게리유에 대한 버블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리유에 대한 버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실적과 주가의 흐름이 잘 안 맞는 거,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은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버블이 되고 실적 무시하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제가 또 하나하나 말씀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틀렸다는 부분들. 자,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이제 모 신문사에서 나온 이 자료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실물 경제 추이입니다. 실물 경제 추이인데, 지금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공장 경매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정년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던 부분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18년도 19년 넘어올 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정부 정책이 약간의 좀 친기업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실물 경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들이 좀 상존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늘어난 공장경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는 마찬가지로 생산이 급감하고 있는 거는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폭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에어컨도 많이 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용 전기가 있죠. 산업용 전기. 가정용 전기는 사실은 뭐 많이 쓰지 않아요. 산업용 전기가 가장 많은데 지금 50%를 넘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저도 이제 종목들을 한번 보고 이제 보면은 공시에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공시를 해요. 예.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수출에 대한 급감.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내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2주 동안 공장을 셧다운하는 경우. 이게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방역을 좀 잘해 놔가지고 확진자가 아직은 그렇게 100명 이상 넘어가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100명 이상 넘어가는 부분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했을 때는 요거 이런 일일 전력 공급 예비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한 60%까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셔야 됩니다. 다음을 보면요,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 부분인데, 실질적인 이제 MSCI 지수에 우리나라 한국형 코리아 ETF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할 때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와서 하겠지만은, 실제로 MSCI 펀드, 코리아 펀드 ETF를 통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요게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들이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미래 정망치에 대한 이익률, 이익 마진율이고, 여기 빨간색이 이제 평균치거든요. 평균치인데 좀 가까이 한번 당겨 볼게요. 가까이 한번 당겨 보면은 너무 당겼네. 예. 자, 가까이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잘 보이시면 1번. 잘 보이시죠? 조금 더 당겨 볼까요? 예, 이 정도 너무 많이 당겼나? 이렇게 볼게요. 파란색이 이제 그 미래 지향적인,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추이인데, 이제 파란색이라는 거랑 이제 빨간색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같이 놀고 있었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급감을 했어요. 급감을 했는데, 지금 이 빨간색이 좀 나눠져 있는데 요건 보지 마시고, 요건 이제 21년도에 어떤 식으로 될런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 보시면 이제 미래 지향적인 보면은 지금 여기가 조금 내려보면요, 수치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 19년도에 이 정도 벌었다. 21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쭉 이 파란색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실적이죠.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에도 어때요? 실적이 그 기업들의 실적이 잘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나라 실적은 18년도 말에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제약바이오 급락 나오고서 그때부터 하락장이 시작됐던 요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포워드 프리빗 마진 자체가 별로,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라 보시면 되죠. 마진이 안 남는 장사.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꼬꾸라졌어요. 2018년도 말부터, 그리고 19년도에. 예, 그리고 이렇게 빠진 이유는 코로나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주구장창 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 먹여 살린다면서 소부장이라는 이런 테마 형성이 됐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좀 올라오곤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희박한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 평균적인 이런 모멘텀에 대한 실적의 부분들이 아직도 땅에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화면 보면은 요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를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멀티플. 그러니까 니들이 이 코리아, 대한민국 증시가 비싸냐 안 비싸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예요. 예.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IT 버블 뭐 이때 당시였으니까 IMF 당시였으니까 버블이 꺼졌었고, 그리고 이제 08년도 이때 사브프라임 모의 사태 때 요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를 좀 보시면 돼요. 요때를 보시면 이때 코로나였죠. 그래서 이 포워드 PER이 대략 한 8에서 9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한 13 가까이 한 12.8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이슈 대비해서 주가랑 실적 비교했을 때 지금도 보세요. 여기 코로나를 뛰어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이드 이 투자자문 리서치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번에 이게 우리나라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를 대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유동성 장세라도 너무나 큰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리를 해드리면은 아마 이제 2차 셧다운은 하기 힘들 거예요. 2차 셧다운을 하기 힘들 건데, 2차 셧다운을 하면은 경제 재개를, 아마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지만 트럼프가 살아요. 예. 근데 2차 셧다운 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2차 셧다운을 하면은요, 트럼프는 재선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사실 이제 V자 반등이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V자 반등인데, 2차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동성 장세와 같이 버무러지면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뭐 만스닥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2차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주부터 미국은 2단계 경제 재개가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아직은 확진자가 100명 이상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 장마가 끝나고 나서가 또 문제가 됐죠. 순간적으로 또 일교차가 커지니까. 그래서 아마 또 다시 한번 2차 코로나가 또 대발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장기전을 가능성 농후하고, 연준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뭐라고 있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무조건 장기전으로 나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난 장기전으로 보고 있어도 최악의 경우가 나왔을 때 내가 조치를 취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또 뉴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또 3차 부양책 패키지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아마 여기서 하원이 도와준다. 지금 하원이 지금 민주당이 먹었잖아요. 펠로시가 먹었는데, 여기서 추가 부양책 해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면은 트럼프 재선을 도와주는 거죠. 아마 불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거, 여러분들은 지금 지나친 유동성 정책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를 너무 맹신하고 있어요. 주가 떨어지면은 주가 올라갈 때쯤 연준이 또 뭔가를 해주겠지. 근데 안 해주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무제한 RP 매입을 단행을 했죠. 여기 화면 보이실 텐데 14조 원 규모의 무제한 RP 매입이 이번 달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한 번 했었고, 23일 날 했었고, 그리고 나서 23일 날 그 커들로라든지 피터 나바로의 이상한 발언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신기하게도 RP 매입이 끝나고 나서부터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언제 끝나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부분들이 30일 날 남았습니다. 말일날. 네. 말일 남았어요. 말일날. 그래서 아마 뭐 30일 전후에 시장이,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조금 더 살짝 조금 기간 조정 들어갔다가 요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우리가 열어둬야 됩니다. 왜? 30일 날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있어요? RP 매입, 정례 RP 매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윈도우 드레싱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예. 그래서 수익률을 마사지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현재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만 믿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유동성 정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가 이번 이 V자 반등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도 하반기 때는 굉장히 좀 투자하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투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베리시한 관점으로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실제로 실적 대비 추이를 좀 봤을 때를 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에 대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 딱 하나예요. 뭐냐면 유동성 정책만 집중하고 있어요. 무조건. 근데 이 유동성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이 좀 진심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채권 시장도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오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현재 우리나라 채권의 가격이 아주 그냥 빠지진 않아요. 예. 오히려 지금 또 다시 올라가고 있죠. 3년치 올라가고 있고 10년치가 오늘 17틱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채권이 빠져야 돼요. 시장 오늘 1.6% 올라가면. 물론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라서 모든 자산이 올라가서 금도 올라가지 않냐, 다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조금 경제학적으로는 뭔가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나바로가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시장 흔들기를 했다가 이것이 지난번 김정은 때도 이렇게 장난질 치고는 시장을 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거 땡길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저께 콜을 사서 넘어왔죠. 자, 이제 수익에 집중합니다. 먼저 수익 주는 놈부터 수익 실현 집중합니다. 자, 우리 어제 매수도 해갖고 넘어왔는데 콜 수익률 한 번만 다시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매도를 하기까지 왔어요. 마지막 매도를 하기까지 왔는데, 자, 53%, 60%, 50%, 59%, 60, 84, 55, 60, 57, 60, 60.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시세가 붙을 때 확 붙어야 돼요. 자, 쭉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줄일 종목하고 이제 남길 종목하고 구분도 좀 해야 되고요. 그죠? 쭉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자, 어제 아쉬웠던 콜 수익이 되게 어저께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이제 다행히 어저께보다 오히려 오늘 물량이 훨씬 더 많았죠. 그죠? 어제보다도 더 많은 상태로 넘어와서 지금 콜 수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축하합니다. 자, 오늘 6월 24일 오전 수익과 지금 식사 하시기 전에 매수를 하신 것이 또 급등을 하면서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255원에 매수한 콜이 305원, 310원에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한번 집계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신가요?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익률 한번 올려주십시오. 수익률 한번 올려주십시오. 오전에 50%, 오후에는 20%. 네. 네. 잘하셨습니다. 단타는 17%. 네. 지금 66%, 20%. 좋아요. 그죠?